예,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파트로 넘어갑니다. 이 공인중개사 파트가 공부할 때는 쉬운 것 같은데 문제가 나오면 어렵거든요. 이 파트가 되게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 그래서 여기서 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와요. 많이 나올 때 두 문제, 적게 나올 때 한 문제 꼭꼭 나오는데 공부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 단원이 아니에요. 사실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도 많고. 근데 문제가 나오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해 주셔야 돼요. 자, 시험 시행 기관장. 자, 12월 달에 안 했죠? 오늘 합니다. 공인중개사 제도. 선별해서 할게요. 이것도 내용이 꽤 많아요. 상식적으로. 자, 시험 시행 기관장이 나와 있는데, 시험 시행 기관은, 여기서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기관은 원칙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원칙이 시도지사입니다. 국장이 아니에요. 보통 국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입니다. 원칙과 얘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지. 뒤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시도지사 할 때 시는 무슨 시를 말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시도별로 시험을 시행한 게 원칙이에요. 경기도 따로, 서울 따로, 충청남도 따로. 그러면 균형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해서 국장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이 관계를 알아야 되고, 그럼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단독으로 못 해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책심의위원회 뭘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좀 이따 밑줄 칠판 보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바빠 죽겠는데 직접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해? 위탁을 하죠, 위탁. 그럼 위탁을 받은 기간을 알아야 돼요. 위탁을 하는데 위탁 받은 기간, 수탁 기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수탁 기관이 어디가 되느냐?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협회하고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여기에 인력공단 이쪽이 다 들어가지. 근데 이제 우리가 교육 업무하고 차이는 대학이 안 들어가요, 여기는. 그러니까 협회도 위탁받을 수 있고 여기서 위탁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위탁을 하면 일반인들은 알아 몰라? 그러면 위탁을 했다고 무슨 업무를 위탁했다고 알려줘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줘야 돼. 이걸 간보에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간보에 고시를 하게 돼 있다. 간보에 뭐 하게 돼 있다? 고시.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거. 자,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장. 됐어요? 예, 위탁에서는 간보에 고시를 해야 된다. 개념 잡았습니까? 예. 자,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29페이지 밑줄 볼게요. 자, 원칙은 시도지사. 첫째 줄만 밑줄 보세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도지사. 밑에 해설이 나와 있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여기까지가 시도지사 개념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두 번째 국장. 국장이 하는데, 국장 동그라미. 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이란 말이 있어요? 예, 거기 의결 동그라미.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자, TP 넘어가세요. 자, 3번에 보시게 되면은 시험 시행 업무 위탁 나와 있습니까? 네. 자, 주어 동그라미. 주어. 시험 시행 기관 장 동그라미. 시험 시행 기관 장이 위탁 주체란 말하고 두 번째 줄, 첫째 줄 후단 공기업 준점의 협회 거기에 적어서 이게 수탁 기관이고 수탁 기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후단에 두 번째 후단 시험 시행 기관장 또 동그라미. 시험 시행 기관장이 간보에 고시합니다. 명칭, 대표 소지, 이탁 업무 내용 이런 걸 간보에 고시한다. 그래서 이제 누가 고시하느냐 이걸 잘 공부를 해야 돼. 시험 시행 기관장이 고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고시한다 이거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누구도 될 수 있어요. 국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시행 기관장의 개념은 포괄 개념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고 공부해야지 정확한 표현이에요. 시험 시행 기관이 국장이 될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시험 시행 기관장이 고시한다고 이렇게 공부하라고.
포괄 개념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시도지사가 될 수도 있고 국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도지사가 한다 틀리고 무조건 국장이 한다 이거 틀리는 개념이에요. 시험 시행기관장이 관보에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업무를 위탁했고 어디다 위탁했는가 이런 거. 그래서 지금 7, 8에 나온 거 이게 핵심이잖아요.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 A적 시험 시행기관, 수탁기관, 고시 주체.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딱 잡아놓으면 돼요. 별거 없죠? 근데 이제 기억을 하려면 자주 잊어먹으니까 문제지. 이제 자꾸 보고 듣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 2절 제목 읽으세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공부할 내용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 오늘 다 해볼게요. 자, 이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다 설치를 하냐? 국토교통부에 설치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에 설치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설치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알아야 되고 이거 알아야 돼요. 해야 한다라면 틀려고 그래요. 이게 핵심이고 그리고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심의사항이 4가지가 있어요. 일단 그래서 그 설치 첫째 줄 밑줄 보세요. 자, 심의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지대 관한 사항을 심의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동그라미 둘 수 있다.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심의 국토교통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걸 잘 짚어야 돼. 자, 뒤에 보면 그 협회에서 공지사업 운영위원회가 또 비슷한 거 있거든요. 거기는 또 하야 한다요. 여기는 할 수 있다. 이걸 잘 짚어야 돼. 그러니까 대충 읽어놓으면 답을 못 잡아내요. 내가 하란 대로 해야 돼. 내가 하란 대로 해야지 답을 골라낼 수 있어요. 개념 잡았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자, 구성은 자, 이원장 1명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원으로 구성한다. 이 지문 있어요? 밑줄 보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자, 이원장은 누가 되느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됩니다. 이원장이 자주 바뀌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 그리고 이원 동그라미. 이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또는 이촉한다. 이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또는 이촉한다. 개념 잡았어요? 자, 그래서 구성 알아야 되고 이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이촉한다. 자, 국장 동그라미 치세요. 이 단어를 공부하다 보면 시험 시행기관장의 권한이 가장 많이 나와. 근데 이것처럼 국장 단독 권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 단독 권한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시험 시행기관장의 권한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은 국장 단독 권한이야. 이원 임명 이촉은. 그래서 그거 동그라미 진하게 쳐놔야 돼요. 정책시험에는 이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이촉한다. 이거 흔들면 안 돼.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세요. 자,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사무처를 간사 1명을 둔다. 간사 1명 밑줄 보시고 간사는 이원장 동그라미 지명 동그라미. 이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간사는 누가 지명한다? 이원장. 양가로 3번. 간사는 누가 지명한다? 이원장. 그럼 이원장이 아까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심의사항. 이 심의사항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4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 중개업의 육성. 이것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거기 중개보수 변경. 자, 중개보수 변경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뭐가 있어요? 손해배상 책임.
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첫 번째가 자격 취득, 중개업 육성, 중개보수, 손해배상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 심의사항 외워야 돼. 아까 이것은 의결사항이잖아요. 의결사항하고 심의사항 또 구별해야 되거든요.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거고 이 네 가지는 심의사항이야. 근데 심의사항 넷 중에서 이건 네 가지 외워야 돼요. 자격 취득, 부동산 중개 육성,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 네 가지인데 이 중에서 시도의사가 따라야 된다. 이것만 시도의사가 따르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시도의사가 따라야 하는 규정이 없어요. 자, 그것이 양갈 2번 내용이야. 양갈 2번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이 심의사항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이것만 구속력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1번만 구속력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야 돼. 자, 이것도 과거에 시험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중개보수 변경사항을 정할 때는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출제가 됐어. 이 질문 맞아 틀려? 틀리잖아요. 시도의사가 따라야 되는 것은 1번만. 원래 심의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1번은 구속력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양갈 2번도 몇 줄 봤어요. 그래서 심의사항. 이건 뭐 읽을 때 뿐이고 당장 이게 기억이 잘 안 될 거예요. 금방 잊어먹고.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원의 임기를 한번 보세요. 임기. 그 첫째 줄은 그냥 읽어보시고 두 번째 줄 이원 임기는 몇 년으로 한다? 2년. 2년 동그라미. 자, 이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이쪽된 이원의 임기는 전임이원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보궐이원을 말합니다. 보궐이원은 당연히 전임이원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밑줄 그었어요? 자, DP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시게 되면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어요. 개념 잡아드릴게요. 자, 제척, 기피, 해치. 제척은 뭐고, 기피는 뭐고, 회피가 뭐겠어요? 개념부터 알아야지 이제 공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제척. 제척이 뭘 의미할까? 잘 모르겠죠. 그럼 기피는? 좋아. 그건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회피는? 그것도 피하는 거. 아, 기피도 피하는 거, 회피도 피하는 거. 어렵죠. 처음 하면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척은 법률 규정에서, 법 규정에서 시임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외시키는 거예요. 친족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 그래서 이혼은 친족 이런 사람들은 시임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법에 의해서 배제. 이거 무슨 규정에서? 법 규정에서 아예 시임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거고, 이것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당사자 뭐에 의해서? 아, 저 사람이 시임 의결에 참가하면 안 돼. 신청에 의해서 그 사람을 배제시키는 거. 그러면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결정으로서 배제시키는 거. 회피라는 것은 뭐냐면 본인 스스로 그만두는 거예요. 나는 제척 사유가 있어서 안 돼. 내가 들어가면 공정한 시임 의결이 어려워. 양심 있는 사람이죠. 본인 스스로 시임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을 뭔피? 회피. 자, 개념 잡았어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제척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아예 시임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 기피는 이혼 신청에서 당사자 신청에서 저 사람이 시임 의결에 참가하면 안 돼. 막는 거. 회피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나는 양심상 참가하면 안 돼. 그죠? 막는 거. 이걸 회피. 됐어요? 대충 개념 잡았어요? 예. 그죠? 회피는 양심 있는 사람이죠. 공정이나 시임 의결에 참가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자, 책을 보세요. 이제 제척 사유가 뭐냐? 자,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결에 제척된다. 심의결에 제척된다. 몇 줄 보세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심의결에 제척된다. 그러면 제척이 나와 있는데, 자, 기억, 제척 사유 네 가지. 간혹가다 출제가 돼요. 이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가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있습니까? 그죠? 이원이나 그 배우자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걸 어떻게 안 외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원하고 배우자만 동그라미.
이원 배우자였던 사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이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적 사유 되죠? 친족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만. 친족. 동그라미 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있습니까? 증언하고 감정 동그라미. 증언하고 뭐다? 감정. 맨 앞에 하고 맨 뒤에. 이 단어만 익혀보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원이나 이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있습니까? 대리인 동그라미. 자, 제적 사유를 그 지문을 다 머릿속에 넣으려면 어려워. 그래서 사람 기억력은 단어가 짧으면 짧을수록 기억이 잘 돼요. 그러니까 제적 사유는 이 단어들만 머릿속에 넣어놔봐. 그리고 한번 쭉 읽어놓으면 나중에 제적 사유는 금방 잡혀. 자, 첫 번째가 뭐다? 이원하고 그 배우자. 하여튼 뒷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그쵸? 두 번째 뭐요? 친족. 세 번째 증언, 감정. 네 번째 대리인. 이런 단어가 나온 문장이 있으면 이것은 다 제적 사유야. 그러면 이분들은 시무결에 참가한다 못한다? 못한다. 법률로 규정해서 배제시키는 거. 개념 잡았어요? 예. 한번 읽어두세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이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심의위원회 기피 신청. 자, 심의위원회 기피 신청 밑줄 의결 동그라미. 해당 안건의 당사자, 심의 의결 당사자가 저 이원이 참가하면 안 돼. 그러면 심의위원회 기피 신청 들어가죠? 그러면 이원의 의결로서 결정합니다. 이것도 의결사항입니다. 의결사항. 자, 의결사항도 두 개 나왔네, 지금. 그렇죠? 아까 심의사항 내가 이제 의결사항도 이건 의결사항, 심의사항이 아니에요. 의결사항으로 결정한다. 기피,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그 다음에 3번, 이원 본인 동 본인이 이르 제적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동그라미. 심의결에 회피해야 된다. 스스로 그만두는 걸 뭔피? 회피. 나는 제적 사유가 있어서 안 돼. 그죠? 나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어서 안 돼. 본인 스스로 그만두는 걸 뭔피? 회피. 그 말이고. 자, 근데 회피, 제적 사유가 있는데 회피를 안 해. 그죠? 제적 사유가 있는데 회피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국장이 해촉할 수 있어요. 해촉이 뭐예요? 이촉 반대 개념이에요. 이촉 반대 개념이 해촉. 그만두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해촉해요? 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동그라미 4번에 보면 국장 동그라미 해촉 동그라미. 국장 동그라미 해촉 동그라미. 국장 동그라미 해촉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어요? 어떻게? 진하게 쳐봐. 너무 진하게 쳐서 또 그 단어가 도망가면 안 돼. 그렇죠? 해촉. 본인이 그만두면 국장이 해촉시킨다 이 말이야. 됐어요? 이것을 제척, 기피, 회피. 간혹 가다 제적 사유랄지 이런 게 나와요. 시험에.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뭐 이거 하루아침에 당장 암기는 안 될 거예요. 일단은 지문을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머릿속에 하면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은 들어갑니다. 이 원장은 직무. 이 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자, 이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 원장이 미리 지명한 이원 동그라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원장이 동그라미 미리 지명한 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그럼 누가 지명하여? 이 원장이. 이원이 대행한다는 거, 대행권자. 이거 신경 써줘야 돼요. 이 원장이 미리 지명한 이원이 대행한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뒤에 공인중개사 협회 그러면 공개사 운영위원회라고 있거든요. 비슷해. 내용들이 비슷해서
지금 이걸 잘 짚어야지 그때 공부할 때 또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직무대행은 이 원장이 지명한 이원이 대행한다는 거. 개념 잡았어요? 예.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면 심의위원회 운영. 자, 이 원장은 회의를 서저 의장이 된다 그랬고, 자,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도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동그라미,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동그라미,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동그라미. 자, 개의 의결 동그라미.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 됐습니까? 예. 자, 그거 지문 좀 신경 써야 되고. 자, 양가로 3번. 자, 이 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며칠 전까지 7일 전 동그라미 일시 장소 안건을 통보하라 그랬죠? 보통 회의는 민법 총칙에 보면 7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긴급히 개최할 필요도 있어 없어? 그러면 7일 전까지 여유가 없잖아요. 그럼 개최 전날까지. 개최 전날 세 번째 줄 나와 있어요. 개최 전날 원래는 며칠 전까지 언제 회의, 일시, 장소, 내용, 안건 이런 거 통보를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거나 긴급 사유가 있으면 개최 전날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인정하고 관계 정보에 출석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고 그냥 운영 실칙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양가로 2번, 5번 시험에 자주 나온 지문들이에요. 자, 이 영에서 규정사항에 심의위원회 운영 밑줄 보세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결 동그라미 이 원장. 의결을 거쳐서 뭐다? 이 원장. 의결을 거쳐서 뭐다? 이 원장. 의결을 거쳐서 뭐다? 이 원장. 의결사항이란 거. 자, 양가로 6번 수당 등 심의위원회 출석한 이원 관계 전문가에서는 예산을 보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요. 근데 공무원 이원 동그라미. 공무원 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야 안 해. 왜? 자기 일이잖아요. 자기 월급 받고 하는 일인데 그분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죠?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된 이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 공부할 거 많아요? 많죠? 뭐 심의사항도 외워야 되고, 그죠? 구성도 외워야 되고, 이런 재적 깊이 회피제도도 공부해야 되고, 운영 실칙도 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언급은 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서서히 하면 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시간 있잖아요. 잊어먹으면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예. 자꾸 보고 듣고 해야 돼. 달달달 볶아야 돼. 달달달.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느냐. 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응시 자격이 나와 있는데 응시 자격이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또 응시 자격도 없는데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성별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같이 앉아 있죠, 지금? 남자, 여자 같이 앉아 있고. 연령 제한이 있을까요? 없어요.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그리고 국적. 불문입니다.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빙빙 돌려서. 빙빙 문장을 돌려서 자주 나와. 그러니까 외국인도 볼 수 있고 미성년자도 볼 수 있고 성별 관계, 학력 관계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시험 볼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특히 주의할 거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결격 사유 앞에서 12월 달, 11월 달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잖아요. 결격 사유, 뭐 파산자랄지 징역형 선고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결격 사유인데 이 결격 사유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느냐? 시험 봐서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요. 이제 파산 선고를 받은 자, 집행유예 기간 동안 시험 봐서 자격 취득한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혹시 그러신 분 있더라도 고민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시험을 볼 수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다 그랬죠?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몇 년간? 3년간 시험 못 보고. 이건 이제 결격사유고. 그죠? 그럼 부정행위자 있잖아요. 부정행위자. 부정행위자는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그럼 시험만 몇 년 못 봐? 5년 응시가 제한됩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시험 보든 못 보든 중개 보조원으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어차피 자격증 없으니까 소공은 안 될 거고. 근데 이분들은 중개 보조원으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차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보는 못 보는 건 똑같은데 자격 취소하고 이것은 중개 보조원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보조원으로 갈 수 있어요. 부정행위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도저히 모르겠다라면 옆 사람 거 보고 써도 돼. 걸리면 5년간 보조원 하다가 또 시험 봐도 된다고. 아 그러잖아요. 됐어요? 빨리 해야 되니까 안 되나 5년이?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개념 잡았어요? 네. 자 그럼 밑줄 그을게요. 자 1번 응시작에서 두 번째 국적, 성별, 연령, 학력 관계없이 이 지문 있습니까? 국적하고 연령은 간혹가다 시험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등록 결격 사유자도 원칙적 동의, 원칙적으로 응시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응시가 가능하다. 자, 얘가 자격 취소가 나와 있어요. 자, 양갈 1번. 자격 취소된 후 몇 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년. 이건 시험 못 보고. 근데 양갈 1번은 중개 보조원으로도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게 중요해요. 중개 보조원도 갈 수 없다는 거. 그다음에 부정행위자 두 번째 줄 몇 년간? 무효로 하고 5년간 정지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출도 몇 줄 보세요. 이 경우 시험처럼 지체 없이 동원. 다른 시험 통보 동원. 지체 없이 다른 시험장에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통보? 언제까지 통보?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개념 잡았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있으면 되고, 어차피 뭐 시험 보냐 못 보냐는 금방 알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중개 보존으로 갈 수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고. 자. 130 그냥 34페이지 시험 시기 들어갑니다. 그냥 책을 보세요. 시험 시기는 매년 매대 이상. 이건 공부 안 해도 알죠? 이상 했다 동그라미 쳤어요. 1년에 2번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심의에는 의결 동그라미. 의결 거쳐서 당해운대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건 몇 년에 한 번씩 볼 수도 있다? 2년에 한 번 볼 수도 있다는 소리죠. 결론은 1년에 2번 볼 수도 있고 2년에 한 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원칙이 매년 1회가 원칙. 됐어요? 그러면 이 당해운대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는 심의위원회 뭘 거쳐서 한다고 했어요? 의결 동그라미. 자, 의결사항 몇 군데 나왔어? 3군데.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 심의위원회 의결. 기피 신청 들어가면 심의위원회 의결. 당해연대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도 심의위원회 의결. 지금 의결사항은 다 흩어져 있잖아요. 심의는 아까 4가지 모아져 있었고 의결사항은 산재돼 있어요. 흩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의결사항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올해 시험 볼 거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올해 시험 안 본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한다는 거. 단독으로 결정 못해.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시험 방법, 칠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시험 방법은 어떻게 출제된다는 거 알고 왔어요? (1차는) 어떻게 출제된다고 알고 왔어요? 객관식이 선택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입니다.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건 할 수 있다니까 안 낸 것 뿐이에요. 막상 내도 뭐 이의제기 못 들어갑니다. 됐죠?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 그럼 2차는 어떻게 출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목 2차 과목이잖아요. 어떻게 출제된 걸로 알고 있어요? 논문형. 논문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건 똑같아요. 그럼 2차 과목은 결국 선택형이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왜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형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이것이 할 수 있다고.
논문형을 할 수 있다가 아니잖아요. 1차는 선택했다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차는 논문형에 있다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우리 과목은 1차 과목이에요? 2차 과목? 그럼 논문형 준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뭐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이렇게. 그럼 결격 사유에 대해서 논하시오.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있어요? 나오면 잘 할 수 있겠어요? 논문형? 잘 못하겠어요? 자, 근데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예가 있죠? 예가 뭐냐면 단서가 예잖아요.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을 뭐 하되? 구분하되. 뭐 하되? 구분하되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거는 1차 시험 방법처럼 출제가 돼. 1차처럼. 1차 시험 방법에 의한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선택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원리가 돼요. 그래서 1, 2차가 다 그래서 다 선택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이걸 적용받는 건지. 같은 날 시험 보잖아요. 구분하고 있죠? 1차 과목이 뭐예요? 부동산 학계라고 민법. 나머지 2차는 이제 구분하고 있잖아요. 같은 날 동시에. 우리는 이걸 적용받고. 그래서 1, 2차가 다 2차 시험도 동시에 할 때는 2차 시험이 1차 시험 방법처럼 나온다 이 말이야. 2차 시험이 1차 시험 방법처럼 출제가 된다. 됐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 2차가 그래서 공이 똑같이 출제된 거예요. 그리고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우리 과목은 이게 시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과목은 이게 시험 문제라고. 그러면 2차 시험도 무조건 선택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 지문 틀려요? 동시에 시행했을 때, 같은 날, 구분한 동시에 시행했을 때 그 지문이 맞지? 원칙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 과목은 이게 시험 문제라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무조건 선택형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죠? 2차는 원칙은 논문형입니다.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2번, 1번 읽어보시고, 자, 1차 시험은 선택형 동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 가미할 수 있다. 밑줄 그으시고, 2차 시험은 논문형 동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시험을 시행하는 시험 시행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차, 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2차 시험 방법은 1차 시험 방법에 따라 시행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아,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밑줄 그으시고, 자, 양가로 3번 들어갑니다. 시험 일부 면제. 자, 첫째 줄만 밑줄 그으면 돼요.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다음 회. 그럼 다음 회란 뜻이 뭐예요? 아니, 다음 번. 다음번에. 2년에 한 번씩 시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연도 그러면 틀려버려요. 그럼 다음 연도가 될 수도 있고 다음 연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 다음번에, 이게 쉽게 말하면 다음번에 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념 잡았어요? 네. 다음 연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음 연도라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요즘은 매년 하니까 그게 맞는데 2년에 한 번씩 하거나 1년에 2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다음 연도는. 그래서 다음 번.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시험 과목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시험 나온 적도 없고 과거 다 알죠. 학원 일주일만 다니면 다 알아. 과목. 간혹 가다가 책을 잘못 가져와서 그러지. 그렇죠? 그러잖아요. 과목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출제위원회 임명. 이건 또 알아야 돼. 시험시행 기관장. 자, 출제위원은 첫째 줄로 단 시험시행 기관장 동그라미. 자, 중개무 관련 분야 학식과 경영에 부분에서 출제위원을 임명 요청한다. 자, 출제위원회 임명 요청 밑줄 그으세요. 자, 그러면 출제위원회 임명 요청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시험 시행 기관장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누가 임명해 주게요? 국장. 거기는 국장 단독 권한이고 여기는 시험 시행기관 장의 권한이에요. 권한이 중요합니다. 이 파트는 권한이 되게 중요해요. 시험 시행기관장 권한이 되게 많아요. 출제위원은 시험 시행기관장, 정책심의위원회는 국장. 흔들면 안 돼. 이쪽으로. 그 다음에 양가를 2번 내려갈게요. 신뢰도 저하시키는 출제위원 조치. 동그라미 1번. 시험 시행기간은 출제위원 준수사항을 위반한다는 시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다. 밑에 보세요. 시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때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 출제위원이 소속한 기관장의 통보 동그라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출제위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이랄지 소속기관장에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통보를 받으면 몇 년간 출제위원으로 이촉해서는 안 된다? 5년. 두 번째 좀 해주세요. 동그라미. 5년간 출제위원으로 이촉해서는 아니 된다. 자, 과거 15회 때 시험이 그렇게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나왔거든요. 그런 출제위원들은 몇 년간? 5년간 출제위원 이촉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지. 그 당시에 뭐 1000명도 합격 못 했으니까 전국적으로. 그죠? 그런 출제는 5년간 이촉에서는 아니 된다. 근데 15회 지금 몇 회입니까? 그러면 5년 훨씬 지났네. 그분들이 출제위로 또 들어가면 골치 아프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험 시행 공고. 예정 시험일시 공고는 자, 두 번째 줄 매년 2월 28일까지 맺어보세요. 첫째 줄 예정 시험일시 시험 방법. 매년 언제까지? 2월 28일까지. 예정 시험일시.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 시험일시 장소. 진짜 시험일시하고 천안에서 어디서 시험 볼까? 시험 장소 공고할 거 아니에요. 천안 공고냐, 천안 상고냐 이런 공고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까지? 90일 전까지 하게 됐어요. 시험 시행 교정. 그래서 예정 시험일시는 매년 2월 20일 몇 줄 걷어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첫째 줄 후단 진짜 시험일시 시험 장소는 세 번째 줄 며칠 전? 90일 전. 며칠 전? 90일 전. 며칠 전? 90일 전. 며칠 전? 90일 전. 거기 몇 줄 그어놓으시면 돼요.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 공부할 때는 항상 시점 같이 공부를 했어요. 시점. 그리고 이제 양가리본 응시원서 제출 응시수수료는 상식으로 한번 읽어두세요. 그리고 이제 5번 합격자 결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합격자 결정도 대충 알 거예요. 1차 시험은 민법하고 합격은 평균 몇 점? 과락 몇 점? 다 알잖아요. 2차도 똑같죠? 나머지 과목 2차잖아요. 평균 60점, 과락 40점. 없이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는 1차끼리 평균 60점, 2차는 2차끼리 평균 60점이에요. 그러면 2차는 어느 과목을 많이 맞아야지 평균 60점 맞출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그러니까 중개사법 열심히 하라고. 그렇죠? 열심히 해요. 자, 그 다음에 뭐 그래서 따로 공부 안 해도 돼요. 여기도. 근데 딱 하나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디귿에 보면 137페이지 그 2차 시험에서 디귿 있어요? 제목 밑줄 최소 선발인원 비율 공고한 경우 나와 있어요? 세 줄만 밑줄 볼게요. 시험 시행 기관장 일단 동그라미 쳐놓고 응시생 형평성 학벌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결 동그라미 최소 선발인원 비율을 미리 공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의결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응시자 대비 10%만 뽑겠다. 비율. 올해 10,000명만 뽑겠다. 그죠? 이걸 미리 공고할 수가 있어 없어요? 그러면 상대평가로 전환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1등에서 만등까지 자른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공고를 할 때도 미리 심의위원회 뭘 거쳐서? 이건 심의상이 아니라 의결상이에요.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다는 거.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의결상은 이렇게 흩어져 있자고. 심의상은 아까 네 가지 모아져 있잖아요. 구별해야 돼. 구별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상대평가로 전환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미리 공고할 때 올해 10,000명 뽑기도 공고하면 이제 상대평가가 돼버려요. 의결을 거쳐서 한다는 거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세요. 이 자격증 교부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합격자 결정 공고하면 자격증 교부하거든요. 합격자 결정 공고 그 첫째 줄 중간 시험 시행 기관장이 합니다. 시험 시행 기관장 동그라미. 합격자 결정 공고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시험 시행 기관 장이 한다는 거. 권한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시험 공고도 시험 시행 기관 장. 합격자 결정 공고도 시험 시행 기관 장이 합니다. 그러면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야 안 나와요? 자격증은 누가 준다 그랬어요? 시도지사가 줘요. 그래서 그 2번에서 기억 시도지사 동그라미.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몇 줄? 공고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그래서 이제 29회 합격생들은 아마 자격증 다 받았어요. 받았을 거예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시험 보고 정확하게 한 달 만에 공고가 나더라고. 그때부터 또 1개월 이내 나와요. 이내니까 한 15일 지나면 보통 나오거든요. 곧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공부하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만 그 12월 넘기기 전에 자격증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1년 남았네. 열심히 해봐요. 공고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자격증 나옵니다. 아니 생각만 해도 즐거워가지고 미소가 끊이질 않아. 네,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아마 기분 좋지. 합격하면 자격증이 나오는데 그잖아요. 어렵게 공부한 시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하다 보면 이게 내가 누차 강조하잖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성실성이라고. 성실성. 이게 성실하면 자격증 나와요. 머리가 그렇게 안 좋더라도 열심히 출석하고 강의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합격해요. 이렇게 성실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제 불성실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하다 보면.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안 나오면 관계 없어요. 그럼 또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인강으로 또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오늘 공부하기 싫으니까 안 나오고 막 그러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지. 좀 성실해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 자격증 재교부 나와 있습니까? 네. 자,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다면 적어보세요. 그럼 재발급 받아야 되죠? 재발급. 이것도 그러면 누구에게 시도이사? 어떤 시도이사? 교부했던 곳이에요. 교부했던 곳으로 갑니다. 재발급 받으면 되는데, 이때도 수수료가 있어요. 그래서 니은의 첫째 주로단 지방자치단체 조례 밑줄 보세요.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인데 시군구 조례라고 해석해야 돼요? 시도 조례라고? 시도 조례라고 됩니다. 왜? 뒷페이지 첫째 줄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도지사에게 재발급 받잖아요. 그래서 시도 조례를 따르게 됐어요. 그럼 예를 들면 등록증도 분실하면 재발급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거는 시군구 조례요. 왜? 거기는 시장구수 구청장이 재발급 해주니까 시군구 조례. 여기는 누가 재발급? 그러니까 시도 조례요. 매치를 시켜서 공부해야 돼. 원리가 그겁니다. 그래서 시도 조례를 따라서 수수료 납부해 준다. 개념 잡았죠? 자, 그 다음에 38쪽. 자, 제목 읽어보세요. 자, 여기도 큰 내용 없어요. 자, 보세요. 자격증을 양도, 대여,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자격증을 뭐 하지 말라? 양수, 대여, 받은 행위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자격증을 양도, 대여 하지 말라. 이것하고 자격증을 양수, 대여 받는 것도 하지 말라. 이겁니다. 개념 잡았어요? 근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봤어요. 왜 해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 보려고. 아니, 공부가 잘 안 돼. 기억이 안 돼. 그래서 기억을 하려고 하면 자격 취소되어 버려요. 걸리면 뭐가 돼요? 자격이 취소되고,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 원 벌금 들어갑니다. 징역 벌금 들어가 버려요. 자격 취소되고 몇 년하고 몇 년? 그러면 빌린 사람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이게 1년하고 1천만 들어가요. 징역 벌금만 들어간다고. 이건 징역하고 벌금만 들어가요. 그럼 이제 우리가 12월 달에 공부한 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12월 달에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격증 양도되면 자격이 취소되고 몇 년하고 몇 년?
그러면 자격을 취소시키면서 징역 같이 부과할 수 있고 자격 취소하면서 벌금 같이 부과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있어 없어? 없어? 내가 분명히 12월 달에 한 것 같은데. 했죠? 병과할 수 있냐? 했죠? 그러면 이게 자격 취소하고 징역 같이 병과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자격 취소하고 벌금 같이 병과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이 앞주에 했네. 그러면 이게 병과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여기는 없어? 있어 있어. 이미 써놨잖아요. 있다고. 써놨죠? 네, 봐. 그러면 이렇게는 병과할 수 있어요? 1년하고 1천. 그러면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이렇게. 그건 안 돼? 왜? 분필 색깔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앞전에 이거 배운 거잖아요. 병과할 수 있느냐 없냐. 이게 왜냐면 자격증 양도되면 자격 취소되고 징역벌금 같이 들어간대. 같이 부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처분하고 형벌은 행정 형벌은 병과가 자유롭고 같은 형벌끼리는 돼 안 돼? 안 돼. 그거 같이 되니까 이런 원리가 돼요. 그래서 자격증 양도되어 하지 말고 양수되어 받지 말라. 개념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합격해 놓으면 과거에는 그런 게 진짜 많았어요. 요즘은 좀 안 하는데 합격해 놓으면 자격증 빌려달라는 사람 많지. 한 달에 100만 원 줄게 막 그러고. 아 요즘은 없는데 옛날에 그게 상당히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러면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줄 테니까 자격증 빌려달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걸리면 이런 제재가 받기 때문에 요즘 누가 빌려주려고 생각도 안 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몇 줄 볼게요. 양가로 1번, 3줄 몇 줄 봤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동거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은 양도되었던 거나 해서는 아니 된다. 자, 성명을 사용하게 해서도 안 되고 양도되면 안 돼. 이걸 위반하면 자격이 취소되고 1년하고 1천 나와 있죠? 자격 취소하고 1년하고 1천. 자, 제재가 우리 과목에 엄청 많아요. 근데 그때그때 공부를 해야 돼. 그때그때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하게 돼. 외워진 것도 있고 안 외워졌지만 익숙한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해 나가면 돼요. 그리고 양가로 2번 2줄 맺혔어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되어 받아 사용하면 돼 안 돼? 이를 위반하면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그러니까 양도되어 해서도 안 되고 양수되어 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 힘들 잡았죠? 자, 그 다음에 첫째, 사칭금지 첫째 좀 해줘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이하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빼쪽하세요. 이걸 위반해도 네 번째 줄.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그러면 여기는 사칭한 사람들 1년하고 1천. 그럼 어디다가 쓰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명함이랄지 뭐 전단지 이런 거 다 쓰면 안 돼요. 그러죠? 네, 이런 거 쓰면 1년하고 1천 사칭하지 말라. 그러면 이건 걸린 거 보세요. 사칭금지인데 명함에다가 부동산 뉴스 대표 홍길동 뉴스 대표 명함에다가 홍길동 파고 다녔어요. 그러면 이건 유사명칭이 걸려 안 걸려? 걸려? 공인중개사 문자 없더라도? 둘 중 하나잖아요. 공인중개사 이하 유사명칭을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부동산 뉴스 대표 홍길동 명함에다 이렇게 파고 돌렸어요. 안 돼? 그러면 걸린다는 소리네? 네, 이것도 걸려요. 이런 애매모호한 것은 뭘 공부하라 그랬어요? 판례. 판례가 나와 있어요. 이제 판례 취지가 뭐냐면 누가 보면 공인중개사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걸 쓰면 걸린다. 그리고 법 조문에서도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이라는 말을 썼어 안 썼어? 그러니까 유사명칭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문자가 안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이런 애매모호한 것은 판례를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39페이지 5번 판례. 39페이지 5번 판례 밑에서 세 번째 후다. 따라서 이쪽 오세요. 따라서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한 상서
유사한 명칭을 사용 것에 해당한다. 이 지문 있습니까? 이것도 시험 몇 번 나왔어요. 자, 우리 과목에서는 판례가 민법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단원마다 판례가 몇 개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해 나갈 테니까 뭐 한 번에 많이 하려면 힘드니까 하다 보면 다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차근차근 다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끝냈어요. 2장까지. 진도 많이 나간 거예요. 총칙하고 2장까지 끝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배운 거 가볍게 복습해 주세요. 어차피 내일은 또 설날이잖아요. 신정. 뭐 신정까지 공부하란 말은 않겠지만 하여튼 그렇죠. 틈나는 대로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네. 자,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다음 주에 개설 등록 들어갑니다. 네, 개설 등록. 내년에. 한 다음 주 내년에. 네, 좋았어요. 자, 오늘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